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전일 미국 주요 증시는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오늘 7월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21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고되고 지친 한 주가 그래도 이제 딱 하루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오늘 주식 해결사와 함께 하시면서 답답한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식 해결사가 도와드릴게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 해결사가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마감 상황 김재인 캐스터가 정리를 해주시죠. 7월 4일 목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미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국내 시장 최근 조정을 받은 탓에 오늘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혼조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61% 상승하면서 2108.7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26% 하락하면서 691.2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 초반 외인과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장중 한때 하락으로 들어갔다가 다행히도 회복하면서 오늘 상승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호재로 작동이 됐습니다. 또한 오늘 반도체주 주가 회복을 했고요. 또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급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요. 또 일본이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국내 증시에는 불안감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제약 바이오주들의 불안감이 오늘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이 갈렸습니다. 외국인은 399억 원 사들였고 기관은 91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달러 약세로 이어져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79억 원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368억 원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바로 한미약품 그리고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치료제 관리 반환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있었는데요. 임상 결과 당뇨를 동반한 비만 환자의 혈당 조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탓입니다. 이러한 실망감에 오늘 한미약품 30만 1,500원 급락세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한미사이언스도 오늘 급락세가 있었습니다. 27% 급락세 이어지면서 48,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바로 덕성입니다. 이 덕성,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정부가 오늘 6조 원을 지원한다는 기대감에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15%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3,82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바로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는 웹툰 관련 업체인데요. 오늘 국내 시장에 웹툰 관련 업체가 급등세가 있는 가운데 실적 호조로 이어져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5,2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주식해결사 오늘 1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최고의 전문가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타 이재모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마감 상황부터 이재모 전문가님 시장에 대한 분석 먼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7월 들어 처음으로 일단 상승 마감을 하면서 기분 좋게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까지 뭐 썩 이렇게 좋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들어가지고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달러가 약세로 약간의 전환은 됐습니다만 뭐 기대치보다는 달러 약세가 그렇게까지도 강하게 또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외국인도 오늘 순매수했습니다만 그렇게 강하게 매수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잘 보시면 계속적으로 순매도를 하다가 거의 동시효과 정도에서 매수를 조금 하면서 매도 폭을 좀 줄였지 실질적으로 장중에 거의 계속적으로 순매도 포지션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안했다가 막판에 겨우 상승 마감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전일 미국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다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2명을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 2명 다 시장에서 평가하기로 바로 비둘기파, 보통 통화 완화주의자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유럽에서도 지금 현재 IMF 총재인 리가르드가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으로 지명이 되면서 역시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리가르드 같은 경우는 통화 완화주의자입니다. 상대편은 다른 후보 예상했던 사람은 매파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통화 완화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나 통화 완화적인 분위기로 향후에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다른 미국과 유럽 쪽의 증시에서는 상당히 잘 반영이 됐습니다. 호재로서. 근데 주요 아시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호재로서 작용을 오늘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마감한 부분들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 있는 한미약품의 어떤 반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개별 종목에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이게 분명히 오늘도 영향을 주었습니다만은 지난주나 그다음에 이번 주 초에 어떤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악재가 나왔음에도 이제는 악재에 다소 둔감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낙폭이 강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다른 종목군들입니다. 이 종목군들이 하반 경직성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시점들인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주 들어 계속 테마성을 불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그 종목군들 중에 반사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적으로 상승으로 변동성이 심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승으로 가는 듯 하다가 오후 들어 급격하게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아래로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나 다른 섹터로 지금 옮겨붙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순환매적인 지금 흐름으로 테마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상당히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테마성으로 돌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이재모 전문가께서 콕콕 짚어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접수받아서 잠시 후에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대응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의 특징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연일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특징주 정리 좀 도와주시죠. 네, 최근 특징 sek터로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 섹터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6월 말이었죠. 일단 G20 정상회담이 그래 나름 성공리에 끝났고요. 그 이후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또 회동하는 그런 또 모습을 가졌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웃 섬나라 일본 아베 총리께서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 1일 날 경제산업성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PI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에 대해서 수출 규제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본 얘기로는 징용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그 관련해서 해결 방안을 우리 정부 측에 요청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지금 보복 제재로 지금 다가오게 된 걸 보이는데요. 이렇게 수출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수출 계약별로 일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최장 대략 한 9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출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따져보니까 일본에서 그러면 반도체 소재나 이런 것들 수입을 얼마나 했냐 살펴보니 대략 4,500억 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한국향 이제 일본 기업들 당연히 피해를 1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보시면 일본의 손실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차세대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좀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 입장에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 엄청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에 재고를 또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수입에 의존한 재료 중에 불산 소재를 한번 보자면은 대략 지금 현재 재고가 대략 한두 달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만약에 계속 길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수급 공백이 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본에서 중국이나 미국 등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뭐 어떻게 보면 충격이 또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해외 의존도가 지금 높은 저희 일본의 특히나 높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 국산화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표가 나왔죠. 2025년까지 매년 1조 원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국내 소재 업종에는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이제 이번 이름을 시작으로 통해서 일본 입장으로서 보면은 다른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인 또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또 정밀화학 분야에 대략 이제 100년 이상의 기술력이 지금 축적된 상황입니다. 단시간에 우리나라 따라잡기 쉽지 않을 겁니다. 현재 규제 가스 품목을 보더라도 지금 에칭가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나 되고요. 플로린이나 포르토 리지스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90%가 넘는 모습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반도체 소재 분야 중에 점유율이 지금 높은 지금 아직까지 규제는 발표되지 않은 뭐 리지스트나 반도체용 차단제, CMP 공정용 슬러리나 뭐 반도체 봉시제 등에서 확대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입장에서도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장 이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죠. 그때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내 반도체 소재 업종에는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뭐 논란이 또 오히려 더 증폭될지, 오히려 좀 잘 마무리될지, 그것까지는 사실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21일까지 어떻게 투자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후성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뭐 일부 시가총액이 적은 가벼운 종목들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 급등 종목 못 잡았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이후 진행되는 종목 해결사에서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추천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감명근 전문가님이 오늘 지금 이슈에 대해서 어떤 종목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민 먼저 풀어드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계신 종목들 저희가 속 시원히 풀어드릴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보시고요. 1668-4917번, 02786-1073번 두 개의 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서 고민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해결사로 이어갈게요.